브랜드 리뉴얼의 그 TV CF 촬영장 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브랜드 컨설팅 받는 것부터 브랜딩 하는 거, 마케팅 활동 다 플랜까지 짜는 동안 이 3개월이 정말 3일처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TBC 촬영하는 날인데요.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첫 닻을 올린다는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는 그런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브랜드 바꾼다고 사람들 개명이라고 하는데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전날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 준비 중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 오래됐죠. 그 2008년에 처음 상장했으니까 벌써 한 15년 됐네요. 사실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지금 KB스타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은 상품들이 나왔는데 사실 ETF 투자자들이 바라는 거가 무엇인지 현재 시점에 좀 재검토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좋은 길로 좋은 브랜드로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아직 ETF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많이 알지 않나요? 감독님 ETF 잘 알지 않나요? ETF에 대해서 아시나요? ETF 주변에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저는 따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지인들을 만나거나 얘기하면 ETF라는 거 해 하면 일단 나온 대답이 안 사요 이런 거나 아니면 계좌 개설하라고 고객들 문의를 들어보면 어디서 가입해요? 이런 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브랜드 리뉴얼 하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상 관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적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더 알려드려야 할 고객들이 훨씬 많고 이게 사실 조금 더 옛날 역사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1990년 캐나다에서 먼저 등장을 했다고 하고 ETF가 Exchange Traded Fund의 뜻이잖아요.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펀드는 펀드인데 우리가 왜 펀드 가입하려면 은행 창구가 됐든 증권사가 가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절차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근데 ETF는 그냥 매수 버튼 한 번만 눌러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펀드고 그러니까 거래도 되게 쉽고 환금성도 뛰어난 펀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떤 색깔이든 펀드를 찾아서 거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금융상품 아닐까? 우리나라에는 2002년에 처음으로 상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ETF 순자산 총액이 150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아니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121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반년 사이에 한 26% 급증한 거잖아요. 그리고 22년 말로는 79조 원 정도였어요. 그 순자산이. 그 1년 반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거여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또 국내에 있었나? 작년 12월에 저한테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 저한테 숙제처럼 ETF에 직접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주셨고 저는 월배당을 보고 월배당 ETF 상품들에 투자를 했거든요. 일단 월마다 어느 정도 벌어갈 수 있구나라는 그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많이 버는 달과 적게 버는 달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저는 보다 보니까 ETF 이 안정성의 측면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추천도 많이 하고 야 ETF를 한번 알아봐봐라. 주식을 통해 코인을 통해 잃고 있다면 차라리 안정적으로 버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냐. 왜냐면 저희 적금 넣었을 때 적금 이자 그렇게 많이 안 붙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적금보다 ETF가 더 좋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권유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많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아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특히 제 유튜브 영상에 이제 그 연금저축, ISA 이런 거 설명해 놓은 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연금저축이나 IS 계좌를 운용을 하려면 보통 ETF를 사게 되니까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계좌, 연금저축, ISA 이게 이제 인식이 확대되다 보니까 더불어서 그 계좌 안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가니까 ETF에 대한 관심이 흘러가는 거죠. 그 운용사에서 그 알아서 종목을 그 리밸런싱을 해주거든요. 내가 투자하고 나서도 이제 신경 쓸 일이 없죠. 알아서 해주니까 다. 어쨌든 은행 예적금 이자 또는 물가 상승률 한 3, 4%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로 근데 좀 마음이 편하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아주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러면은 그 자산 운용사에서 우리가 ETF를 잘 운용해 보자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ETF를 선택할 때 그 앞에 브랜드명이 다 붙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좀 신선하고 와닿고 그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명을 한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운용도 잘 해야겠지만. 작년 말부터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때 처음 바꾼다고 했을 때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왜 바꾸냐? KB스타 좋은데? 야, KB를 왜 버려? 이런 분들도 많았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또 이번에 어떤 동물로 변하는 거니? 뭐 그러한 반응들도 있으셨고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초창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리브랜딩 할 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KB 자산운용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ETF를 가장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고 이 KB스타라는 브랜드를 제가 가장 오래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이 브랜드를 쓰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KB스타라는 이제 브랜드 자체가 뭐 좀 특색이 없다 보니까 리브랜딩을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로 뭔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각오들을 좀 다질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친숙하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로 인식하기 위한 저희 과정이거든요. 이 브랜드 리뉴얼은 슬로건 자체도 뭐 다가오는 내일 떠오르는 투자라고 하는 것처럼 당연히 내일은 올 거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떠올랐으면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투자할 수 있게 그 내일이란 키워드, 투자자들의 내일이란 키워드하고 이 키워드를 더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 네임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았죠.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 거의 한 80여 개의 네이밍들을 거쳐서 가장 최종으로 선정된 네이밍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네이밍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의 첫 번째 1화는 KBX라는 아니었어요. 이게 속도감도 되게 느껴지고 미래적인 느낌을 X라는 단어가 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네이밍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건강함과 꾸준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할 수 있는 이름을 이제 찾다 보니 저희가 영감을 받았던 게 선라이즈였어요. 태양이 천천히 오르는 그런 건강함이나 또 태양은 매일매일 뜨잖아요. 그런 꾸준함. 그게 이제 KB 자산운용이 원하는 ETF의 모습이 되게 가까워서 저희는 라이즈를 최종적으로 이제 제안을 드렸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네이밍을 많이 한 만큼 디자인 시안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방향을 엄청 넓혀서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ETF라는 상품 자체가 내일에 대비하는 투자 상품이고 고객들이 원하시는 것 또한 점차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의 시안이 가장 이제 올라가는 것 그리고 힘이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KB가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KB 거구나 하고 딱 알 수는 있을 텐데 이 ETF 브랜드만의 어떤 캐릭터가 KB에 되게 묻혀버리는 인상이 많이 있었어서 과감하게 떼는 걸로 이제
저희도 제안을 드리고 받아주셔가지고 사실 저희한테 필요했던 건 변화였죠. 뭐 KB가 있어서 분리했어, 떼어내야만 했어는 전혀 아니고, 또한 그런 가이드를 저희가 제작사에게 주지도 않았었고요. KB가 붙어있는 안과 떨어져 있는 안, 그 각각의 가치들을 다 보면서 결정을 했고, 다만 현 시점에 고객들이 뭘 원하나를 계속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품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러하고,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설명하는 데에서 저희의 의지의 발로랄까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더 도전이라는 저희 사업본부 안에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만족하고, 제 자리 가보면 포스터도 붙어있고 방처럼 거의 꾸며놓은 상태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붙여놨을 정도로 엄청 사랑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이렇게 했어야 돼. 그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과장 몇 년 차지? 정식 과정. 그 전 거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전 거는 너무 은행 이름 같아가지고 그 치열한 경쟁의 단면 아닐까.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사실 운용업계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코피 터지는 일인데, 이게 금융 소비자, ETF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쵸?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 보수도 낮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또 그게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운용업계에 나쁜 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업계도 좋고 투자자도 좋고, 그러면서 지금 상호 윈윈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름만 바꾼다고 다는 아니죠. 상품 구성, 보수,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이걸 잘 트래킹 에러 없이 운용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질적인 걸로도 나중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받아야만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먼저 저희는 시장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려야 가장 좋은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상품 컨셉 단에서 기획을 하게 되고요. 상품의 기획이 완성이 되면 가장 저희의 전략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지수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지수 개발이 완성이 되고 나면 한국거래소에 심사를 받게 되고, 또 금융감독원의 등록 과정 등을 거치게 돼서 최종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상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 좋고 멋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뭐 그런 말들을 다 저희 상품에 쓰고 싶은 게 사실인데, 이 ETF 펀드명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이라든지 이런 제한들이 있어서 어떤 단어가 가장 우리의 상품의 의도와 전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단어가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상품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브랜드를 바꾸고 나서 나온 첫 상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1호 작품이거든요. 그러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품실과 마케팅에서도 어떠한 상품이 더 적절한지, 그리고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투자자들한테 전달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세트로 보고 그렇게 협업을 했었고, 지금부터 또 향후에 계속 나오는 상품들도 저희가 건강한 투자와 떠오르는 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품이 무엇인가를 저희 내에서 전달하고, 그리고 또 받아서 또 투자자분들한테 또 전달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상품실과 계속해서 협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은 KB 자산운용 ETF 브랜드 라이즈 런칭을 위한 런칭 광고, TV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사실은 이런 런칭 광고에서는 많은 브랜드들이 자극적인 문구나 혹은 굉장히 화려한 화면들로 막 뒤덮어서 어떻게든 돌출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돌출도의 방법보다는 차곡차곡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건강하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 총괄적인 어떤 컨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얼굴이 다 했다. 예, 정말 잘생기셔서. 미생으로 기억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소녀시대 보면서 또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사실 저희도 변화한다는 입장에서 임시완 배우도 변화한다는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림픽, 파리올림픽 시즌을 타겟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변경되는 시점부터 파리올림픽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월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리브랜딩의 방향 자체는 사실 뭐 브랜드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막 바꿔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리브랜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리브랜딩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떤 걸 할 건지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떤 걸 할 건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지가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바꾸는데 감사한 분들한테 그날 수박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예, 사실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뭐 그날 하루 마감하는 날 다 같이 팀원들하고 소주도 하고 싶었는데 다들 녹초가 돼서 집에 빨리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뿌듯했지만 너무 피곤했었던 하루가 7월 17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집에 가는데 직원이 이제 버스에 붙은 그 광고, 임시완의 날카로운 콧날이 있는 그 광고를 사진 찍어 보내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죠. 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메달 소식이 막 들려왔는데 금메달 소식보다도 원래 이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끝나고 나와서 바로 저희 만든 그 브랜드 광고가 나오는 거 보고 잠이 싹 깨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여기에 좀 열과 성을 쏟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같이 진행했던 이 비즈니스가 꼭 잘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ETF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은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는 겁니다. 때로는 그 방향이 뭐 AI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방향이 뭐 N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방향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항상 지향하는 쪽은 항상 투자자분들이 ETF를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방법, 좋은 상품 이런 것들이 저희의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희망사항인데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라이즈 ETF라는 이 단어, 브랜드를 만났을 때 이게 연금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괜찮은 ETF들이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금 계좌에 투자하면 딱 좋을 만한 ETF들 많이 시장에 공급해 드릴 거고요. 그걸 잘 활용하셔서 또 연금 계좌의 수익이 잘 나실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찬영입니다. 21년차 직장인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KB 자산운용에서 ETF 마케팅 업무를 4년째 하고 있는 육동이라고 합니다. 네, 저 라이즈 ETF의 본질, 상품 개발과 리서치 담당하고 있는 이수진 실장입니다. 저는 KB 자산운용에서 이제 ETF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차진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KB자산운용 ETF 사업본부 이종근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의 ETF 마케팅 팀에서 마케팅 업무 담당하고 있는 이석영 과장이라고 합니다.